아까 먹금을 거놓은 건데요. 예, 기둥, 그 다음에 쇠목 두 개입니다. 예, 톱질을 할 때 유의할 점은 기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 쇠목 같은 경우는 톱질을 두 번 하는 곳이 있고요. 보시면 이쪽 같은 게 한 번, 두 번 톱질하는 데가 있고요. 이쪽 방향 같은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 톱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톱질할 때 그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톱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톱질을 할 때 45도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45도. 왜냐하면 뒤에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연기 부분이 담아 안 되니까 여기가 담아 안 되니까 톱질을 여기서 톱질을 해서 45도까지만 이렇게 톱질을 할 겁니다. 예. 그 뒤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첫 번째 톱질하는 부분은 뒤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한 5mm 이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길만 내주고 바로 45도로 이렇게 꺾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꺾어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들어가서 꺾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유념하고 톱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톱질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암장부부터 톱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장부 약간 제가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암장부 같은 경우는 얘가 버리는 거죠. 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선이 이제 오른쪽이 버리는 거고 왼쪽이 살리는 거니까 살리는 쪽이 왼쪽이니까 톱의 왼쪽 날이 먹금선을 스치게 그렇게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 내려서 길은 내줘야 되겠죠. 길은 그대로 내주고 길은 내준 다음에 직진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 뒤쪽을 이렇게 돌려보면 그대로 돌려보면 이 부분이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별로. 예,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톱을 약간씩 이렇게 꺾어서 톱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다시 원씩 가서 자 톱질을 길을 내줬으니까 앞쪽을 당기면서 이렇게 톱질을 해서 45도 톱질이 되게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다 됐습니다. 다음에 반대쪽도 돌려서 이번에는 왼쪽이 버리는 거고 오른쪽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날이 먹금선을 스치게 톱질을 해야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까지 일단은 길을 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다 쪽에 연기가 있는데 연기가 넘어가지 않게 자, 앞쪽으로만 당기면서 톱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톱질, 양쪽 톱질 다 된 겁니다. 지금 두 군데.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톱질 된 거죠. 예. 자, 기둥 쪽은 다 됐고요. 다음 쇠목 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 연기 부분입니다. 여기는 연기는 살리고 얘는 죽이고 해야 되니까 오른쪽 톱의 오른쪽이 먹금선에 스치게 자,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게 이제 촉이거든요. 촉이고 요게 버릴 거니까 이번에는 왼쪽 톱날이 먹금선을 스치게 톱질을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세 번째 거는 오른쪽에 살려야 되니까 오른쪽에 스치게 톱질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톱질을 했고요. 다른 면 이쪽은 뒤집어 보면 여기가 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두 번만 톱질을 하면 됩니다. 세 번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같은 방식입니다. 길을 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톱질 이쪽으로는 한 번, 얘가 촉이고요. 이쪽으로는 한 번, 두 번 해줬고요. 이쪽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한 번은 안 해야 되겠죠. 먹금선은 있지만 안 해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세목은 그냥 설명 안 하고 계속 그냥 톱질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세목 1번과 2번을 톱질했습니다. 서로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게 해야 됩니다. 대칭이 되게. 네. 이제 각갈기를 파볼게. 각갈기를? 누타로 파볼게. 설명할까? 그 파고 나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응. 아, 또 누타 돌아가네. 그지? 저쪽에서? 응. 근데 그것까지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거 너무 많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오케이. 자, 삼방연기 목금칼을 다 걷고요. 목금을 다 걷고 그 다음에 이제 톱질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끌 작업은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타로 좀 1차 가공을 해왔습니다. 1차 가공을 해왔는데요. 누타로 사용하실 때도 이제 기둥 같은 경우 이쪽에서 가공해서 들어갈 때 깊이를 여기까지 맞추는 거죠. 여기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맞춰갖고 세팅을 해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돌려서 가공을 하면 되고요. 예. 쇠목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누타를 좀 파주고 이쪽에서 파주고 하면은 끌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톱질을 45도밖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 밑에 안쪽에는 끌 작업할 때 톱질이 안 돼 갖고
잘 배출이 되지 않고 가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타를 1차 가공을 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2번 쇠목도 마찬가지로 다 해놨고요. 자, 그러면 끌질을 하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암장부 부분부터 끌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장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결 방향으로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 방향으로 가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넘어가지 않게 가공 시 넘어가지 않게 잘라 놓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공 시 넘어가지 않게 잘라 놓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먹금칼에 맞춰서 마지막에는 먹금칼에 맞춰서 살짝 떨고 내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밀어주고요. 반대쪽도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먹금칼에 떨궈주고 수직으로 해서 맞춰주고요. 그러면 이쪽 면은 1차 가공이 다 됐습니다. 자, 이쪽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설명은 안 하고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암장부 기둥 가공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 마쳤는데요. 물론 뭐 모든 장부 맞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삼방용기 같은 경우는 암수 장부를 가공할 때 수직과 직각이 정확히 맞게 끌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너무 여유 있게 끓을 집어넣을 때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그렇지 않아도 닿는 면이 작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데 끌질까지도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놓으면 세모하고 기둥이 흔들릴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도 많이 틀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여유 있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살을 많이 남겨버리면 아예 안 들어가거나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부셔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삼방여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으로 정확히 내려서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힘도 받고 그 다음에 그 꼭지점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질할 때 특히 이걸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끌질이 수직이 내려가게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려면 하여튼간 끌질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 요 끌질이 끝나면 1차 끝나면 나중에 암장부와 숫장부하고 껴면서 살짝 다듬는 걸 하고 여기를 너무 많이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끌질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암장부, 숫장부요. 숫장부도 똑같이 한번 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누타를 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이걸 치면 이건 아예 다 빠져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요. 이쪽도 일단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쳐면 이런 식으로 다 떼어내는 거죠. 자, 이제 바닥면 쪽으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을 최대한 붙여서 가공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먹금선에다 걸고 살짝 밀어서 떨군 다음에 수직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러프하게 남아있는 건 떨궈 내주고요. 반대쪽 똑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먹금칼에 걸어서 떨궈 내주고요. 얘도 암장부 때 설명드린 것 마냥 너무 세워서 가공하거나 당기면 안 됩니다. 딱 가능하면 수직으로 딱딱 맞춰서 가공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수직이 어려우면 연습하는 방법은 이미 각재로 되어 있는 각재로 정확하게 직각재로 뽑아놓은 나무를 부재를 이렇게 대고요. 이 부재 위에서 대고 같이 내려가면은 정확하게 수직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걸 대고 하려면 또 불편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항상 수직이 이렇게 되게 내려갈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1차 바닥은 일단 정리가 다 됐습니다. 바닥은. 그러면 이제 요 연기 부분을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연기 부분은 세워서 클램프로 잡아놓고 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초점이 안 맞나? 조금 흐릿한. 좀만 더. 오케이. 자, 이제 숫장부 결방향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이물질이 있으면 이제 떼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먹근칼이 남아 있으면 선에 맞춰서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쪽도 물론 이제 톱질로 해서 다 맞추긴 맞췄지만 혹시라도 이물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면은 한 번은 다 이렇게 밀어서 남아있는 잔재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바닥까지 딱 밀어서 이렇게. 자, 여기도 조금 남아있는 거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서 가공하는 것도 다 됐습니다. 그럼 다시 눕혀서 나머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방금 세워서 작업하고 나서 눕혀 놓은 다음에 잔재들을 코너에 있는 잔재들을 모두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일 코너 이쪽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런 코너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으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코너들을 특히 신경 써서 다듬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공이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이 다 된 다음에는 요 면이 요쪽 가공한 요 면이 위에 면하고 수직이 돼야 되고요. 이 바닥면은 이 면하고 수평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정확히 맞춰야지만 나중에 암수 장부를 결구할 때 정확히 들어맞는데 요거가 얘 바닥면이 수평인지 요 사이드면이 수직인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직각자하고 연기자하고 만약에 직각자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직각자를 이렇게 대서요. 직각자를 이 사이드면에 여기라고 다시 돌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쪽 사이드 면이라고 보고요. 그 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얘를 이렇게 갖다 사이드 면에다 대고요. 바닥 말고요. 바닥은 대지 말고 위에만 이렇게 댄 상태에서 연기자를 이렇게 같이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봤을 때 위에가 약간 떨어지고 미세하게 떨어지고 밑에가 붙어 있어야지만 정확히 가공이 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요 사이드면이 수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이드면에다가 직각자를 대고 그 다음에 연기자를 댄 다음에 이렇게 대봤을 때 위에가 약간 떨어지고 밑에가 붙어야 맞는 겁니다. 각도상. 그리고 이쪽 바닥면 연기면이 정확하게 가공됐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려면 바닥면에다 대고 그 다음에 연기자를 댔을 때 이번에는 이쪽 밑에가 약간 떨어지고 위에가 닿아야지만 정확히 가공이 된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직각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깐당깐당 들어가면 조금 이게 확인이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애매한데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직각이 잘 맞는 부재를 올려놓고 요 면에다가 이제 대고 들어가 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걸리나 안 걸리나. 조금이라도 걸리면 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밀고 내려갔을 때 안 걸리게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그죠? 네, 지금 거의 수평 저기 직각에 맞고 약간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장 수직에 직각에 맞게 가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날개가 두께가 맞나 안 맞나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로 먼저 입구에 있는 사이즈를 이렇게 잽니다. 재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을. 버니어 캘리퍼스가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켜놓고 얘를 요 바깥의 사이즈하고 저 안의 사이즈가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넣어보는 거죠. 넣어봤을 때 쑥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예. 만약에 저 안쪽에 살이 있다면 얘가 들어가다가 걸려서 안 들어가겠죠. 예. 그럼 쑥 들어간다는 거는 얘가 같거나 약간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수평 직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본인들이 편리한 방법 또 가능한 방법을 이용해서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면 나중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확인을 다 했고요. 1차 숫장부 1차 가공은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지금 세목의 숫장부가 요거고 요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절단해 내야 되는데 요걸 절단하기 전에 여기다가 먹금칼로 사선 하나 또 그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기는 항상 요 먹금칼이 살짝 가리게 그린다고 했죠. 예, 살짝 가리게 해서 여기다 하나를 그려줍니다. 예, 이걸 왜 그려주냐면 나중에 요 숫장부의 요 부분은 절단돼서 요건 가공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요 세목과 요 세목이 나중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있거든요. 만나려면 요거랑 맞춰서 얘를 그대로 잘라 내려가야 됩니다. 그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공하기 전에 미리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바닥 쪽에서 사선으로 얘는 어차피 없애버릴 거니까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리 그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톱질로 해서 그 다음에 끌질로 해서 요 손에 맞게 요 축을 가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표시를 해놓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거부터 이제 떼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톱질이 다 할 수는 없고요. 톱질 하더라도 여기가 저기 연기 부분이 있으니까 다는 못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톱질해야 됩니다. 사선으로 톱질해서 요 톱질하는 여기 선까지 톱질을 한 다음에 끌로 가공을 해낼 겁니다. 자, 톱으로 자, 연기자를 이렇게 대고요. 마찬가지로 톱질은 항상 선이 보일랑말랑하게 해서 저 밑에 버리는 선까지만 톱질 해볼게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톱질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톱질 요까지만 했는데 요 부분은 끌로 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끌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는 거죠. 예. 없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톱질이 45도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까지는 다 톱질 안 되니까 마저 가공을 하고 결방향이니까 떨궈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세목은 이제 다 완성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암장부, 숫장부 또 위에 선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위에 선이 조금 남아 있네요. 위에 선이 조금 남아 있는 건 정리를 해주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촉 남아 있고요, 연기 남아 있고, 연기 남아 있고요.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기와 촉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촉은 아까 때 그려놓은 거 마냥 이쪽 연기를 자를 때는 연기만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쪽 연기 자를 때는 얘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동시에 그냥 잘라 내려가는 거죠. 예, 그렇게 두 번 톱질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끌질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톱질 마저 해볼게요. 자, 이쪽 연기 살짝 보일랑말랑하게 해서 톱질을 해주고요. 자, 반대쪽 똑같이 보일랑말랑하게 대놓고 예, 톱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촉을 따야 되는데 촉은 조금 여유 있게 쓸 겁니다. 여유 있게. 왜냐면 여기를 쓸 때 너무 타이트하게 쓸면은 요 부분을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쓸어야 되는데 여유 있게 쓸으려면 먹금칼 요 거는 거를 살짝 가리고 먹금칼을 살짝 가리고 톱질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먹금칼이 살아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따가 이 쇠목과 쇠목을 서로 대보면서 요 부분을 서로 맞닿는 걸 보면서 적당한 사이즈로 끌로 가공하면서 완성을 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남겨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질이 끝나면 요 부분은 항상 끌로 잘 다듬어 줘야 됩니다. 요 부분이 조금씩 요런 데 톱질하고 나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먹금칼이 살짝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끌로 이용해서 가공을 꼭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쪽 가공해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잔재들이 남아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고요.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게 끌 폭이 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바깥쪽으로. 그럼 실수를 하면 여기를 많이 다치기 때문에 끌 폭은 항상 이 부재 끝선보다는 안으로 들어와서 끌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쇠목을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방식으로 또 이 부재도 나머지 하나의 부재도 가공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까 요건 마저 쭉 작업을 해서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요 부재가 지금 쇠목이 아까 1번 쇠목하고 2번 쇠목하고 다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대칭되게 만들었는데 요 쇠목은 항상 만들고 나면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 두 개를 동시에 갖다 댔을 때 요 꼭지점, 요 꼭지점, 요 밑에 꼭지점이 딱 세 개가 다 닿아야 됩니다. 예. 요게 안 닿으면 어디가 먼저 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닿는 데가 있으면은 기둥에다가 얘를 결구를 했을 때 결국은 서로 꼭지점이 안 닿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 닿는지를 찾아서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가공할 때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다 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가 아까 때 톱질할 때 약간 여유 있게 톱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목금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마저 다듬어 줘야지만 얘가 딱 닿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여기 끌질로 조금 다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목금선은 정확히 이제 가공이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얘도 지금 목금선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데요. 조금 남아 있는데 위에서부터 가공을 해서 1차적으로 목금선을 맞춰서 이렇게 목금선이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가공을 해놓고 두 개를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았을 때,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그 다음에 안쪽도 다 닿아야 되거든요. 자, 돌려서 이렇게 맞춰보면 지금 안쪽도 안쪽이 약간 떨어지네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를 이렇게 맞대 보면 약간 뜨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연기 요 두 개 연기가 먼저 닿아서 이 안쪽이 지금 안 닿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연기를 조금 더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요 연기를 자 어디가 살이 많나 볼까요? 자 이쪽이 조금 살이 많네요. 먹금선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요. 얘는 그래도 거의 저스트로 딱 가공이 됐는데 이쪽은 좀 먹금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저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다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아직도 여유가 있네요. 이것도 가운데 살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끝선에 거의 닿게 됐네요. 조금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꼭지점, 요 꼭지점 거의 안쪽까지 이렇게 됐을 때 또 안에가 이제 바깥에를 깎아내니까 안에가 또 조금 더 닿거든요. 요 촉이 조금 더 닿으니까 촉을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맞고요. 이제 안쪽도 거의 맞고요.
바깥에서 봐서도 거의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쇠목은 이제 1차 정리가 됐고요. 자, 2차 기둥을 톱질을 해서 기둥도 완성을 하겠습니다. 기둥은 이제 머리 부분부터 가공할 겁니다. 머리 부분은 선이 이제 약간 안쪽으로 얘는 목금선을 걷기 때문에 굳이 선을 다 뭐 보이게 이렇게 놓고 쓸지 않고요. 그냥 스치게 일단 쓸어서 정리를 하고, 네. 맨 마지막에는 저 연기가 여기 연기가 안 넘어가게 톱질을 해주고요. 반대쪽도 살짝 스치게 해서 톱질로 쓸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안쪽에 연기가 안 넘어가게 이렇게 연기가 안 넘어가게요. 이쪽도 연기 안 넘어가게 가공을 해서 이건 떨궈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 연기를 똑같이 잘라주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먹금선을 정확히 잘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기를 자르려고 했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자르고 나면 항상 직각자로 이걸 맞춰봐야 된다. 이렇게 맞춰봐서 직각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대부분 톱질을 하면 이렇게 비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다 가공이 됐다고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쇠목을 껴보면 여기가 높아갖고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들떠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지점이 안 닿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자르고 나면 꼭 직각자로 이렇게 대봐야 됩니다. 대봐서 맞나 딱 맞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맞으니까 연기를 자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보일랑말랑하게 해놓고 이렇게 잘라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보일랑말랑하게 해놓고 또 잘라주고요. 이렇게 톱질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톱질하고 나면은 요런데 안쪽에 선이 좀씩 이렇게 잔재들이 남아 있거든요. 요런 걸 이제 잘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런 것 때문에 결구를 했을 때 쇠목하고 기둥하고 결구를 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딱 끊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딱딱 끊어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톱질이 조금씩 사선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까줘도 이렇게 가공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약간 사선으로는. 예, 여기는 뭐 사선으로 잘 내려가네요. 다 되면은 이 모서리 부분은 살짝 물을 접어주고요. 예, 기둥도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쇠목하고 기둥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쇠목이 1번 쇠목, 1번 기둥면 1번 면입니다. 그럼 두 개를 넣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기가 두께가 맞나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 이게 너무 여유가 있으면 헐겁게 되고요.
이렇게 정확히 저스트로 맞으면은 좋은데 또 이게 편차가 있으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기 부분을 먼저 맞춰주고요. 이렇게 맞나 안 맞나. 자, 그 다음에 암장부, 숫장부도 바로 그냥 넣지 말고요. 한번 대봅니다. 이렇게 대보는 거죠.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 네, 지금 잘 맞고 있거든요. 약간 빡세네요. 약간 빡센데 한번 살짝만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빼보면 지금 이제 이 숫장부하고 암장부하고 지금 박스에서 지금 잘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가 찌그러지나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넣었다 빼보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도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이요. 그죠? 요쪽으로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촉 위아래가 많이 빡세다는 거거든요. 여기나는 지금 찌그러진 게 없습니다. 보면. 그럼 여기는 적당하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쪽 사이드는. 그러면 여기나를 이제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 봤을 때 이 끝선과 끝선이 잘 맞아야 된다고 했죠. 꼭지점이. 그러니까 너무 요 위로 파버리면 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텐션을 조금씩 한 번에 확 가공을 하지 말고요. 촉이나 암장부를 가공할 때 조금씩 가공을 해야 됩니다. 찌그러진 것만큼만 일단 가공을 해주고요. 암장부는 얘를 가공하기 애매하니까 안쪽에 여기만 조금만 더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넣어볼게요. 아, 이것도 빡세네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 면도 이제 봐야 됩니다. 이 면. 이 두 면이 딱 수평인지 아닌지. 이게 어디가 한쪽에 닿는다면 걸린다면 여기가 약간 높은 거거든요. 여기보다 약간은 높고 거의는 맞는데 약간은 이쪽이 높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박스에서 가공을 할 때 저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들어가는 게 수평이 잘 맞겠죠. 그러니까 촉을 가공을 하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낫겠죠. 이쪽으로. 그래야 얘하고 딱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쪽 아니면 암장부의 이 안쪽을 가공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일단 숫장부를 여기를 살짝 가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해보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다 딱 멈췄습니다. 여기서 지금 딱 멈췄거든요. 이유는 또 찾아봐야겠죠. 저 안에 지금 잔재들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약간 걸리고요. 촉도 약간 좀 빡셉니다. 지금 약간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깎아야 되는데 얘도 지금 아직 턱이 집니다. 이렇게 턱이 이쪽도 보면 약간 턱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 밑으로요. 이것도 뜨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을 딱 눌렀을 때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아래쪽에 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안쪽으로 가공을 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잔재 요거
이렇게 요 입구는 이제 건들지 말고요. 여기는 건들지 말고 요 안쪽 여기만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야 얘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앞쪽만 살짝만 가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수평 아직도 조금은 아직 있습니다. 저쪽으로 더 갈 여지가 있고요. 지금은 이쪽 연기가 이쪽 연기가 이제 딱 닿습니다. 더 얘가 일로 가고는 싶은데 얘 때문에 못 갑니다. 얘 때문에 얘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가공을 해주던 여기 날개를 가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만 여유를 좀 주겠습니다. 살짝. 이걸 또 너무 많이 깎으면 텐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다 왔네요. 거의 다 왔죠. 여기는 조금만 다듬으면 되겠네요. 조금만. 머리 부분도 거의 닿고요. 아까 때 보셨다시피 날개 부분도 거의 다 닿고 여기도 이제 다 닿고 닿는 면이 많아지니까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를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약간 차이 나는 거 두 개를 다 껴놓은 다음에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것도 같은 방식으로 또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갈게 잠깐만. 이게 2번이었지. 1번. 끝. 그냥 다 끝내시면 어떡하세요? 응? 그냥 다 끝내시면은 아니,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암수 장부 세목 아까 때 이제 양쪽 연기 부분, 그다음에 촉 부분, 바닥 부분, 그 닿는 부분을 지금 찾아내서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암장부, 숫장부하고 이제 낄 때 1번이면 1번 면끼리 같은 해당 면끼리 이제 넣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면이 맞아야 됩니다. 이 면이 안 맞는다면 면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다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그냥 바깥으로 나온 상태로 결구를 한다면 여기는 나중에 대패를 쳐서 맞출지는 몰라도 이쪽 면이 얘가 이쪽으로 이 사선이 위로 올라오면 얘하고 두 번째 세모하고 요 연기가 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면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끝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도 잘 맞춰야지만 나중에 꼭지점이 세 개가 정확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제일 많이 닿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조금만 약간 미세하게 차이 나는데 더 깎은다면 이쪽으로 깎아서 얘가 더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붙으면 붙을수록 이 면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텐션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결구를 맞추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연기를 이렇게 대봐서 연기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촉을 맞춰보는 거죠. 촉을 맞춰서 촉이 일단 텐션이 이 정도 있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 촉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같이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수평이 안 맞는다면 얘와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는 맞출 수 있어도 여기는 또 안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평에 거의 가깝게 근접하게 최대한 맞춰서 완성을 해야 세 개를 결구했을 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안에서 선까지 딱 맞고요. 요 선 맞고 꼭지점 맞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안 움직여야 되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쪽을 눌러서 안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 수평이라는 얘기겠죠. 예. 이렇게 맞춰 놓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먼저 맞춰 봤으니까 1번 맞춰보고 2번 맞춰 봤으니까 마저 1, 2번을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세목을 껴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위에서 이제 화면 보면 다 완성되면 이 세 개의 꼭지점이 일단 딱 맞아야 됩니다. 요 꼭지점이. 그 상태에서 요 이쪽 연기, 위에 연기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다 맞춰야 되고요. 예. 약간의 이 삼방 연기는 어쨌든 간에 너무 여유를 줘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잔재들이 남아 있으면 꼭지점이 잘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방 연기를 가공할 때는 정말 정밀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가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수직, 수평 뭐 이런 것도 정확히 확인을 하고 꼭 껴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먹금선 긁을 때도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 어떤 데는 0.2, 3mm 정도 더 여유 있게 먹금선을 그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공을 하면 이 세 면이 딱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삼방 연기를 나중에 배우는 이유가 입문 과정에서 뭐 제비촉, 연기 맞춤 뭐 이런 걸 쭉 하다가 주먹장, 뭐 사계 맞춤 이런 걸 하다가 어느 정도 숙달되면 나중에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숙달된 다음에 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이런 삼방 연기를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앞으로는 어떤 결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삼방 연기나 다음번에 배울 수문주먹장 같은 경우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끌질이나 이런 가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결구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유의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방 연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